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오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헌재가 확실하게 내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에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과 단체장 등은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극우단체의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럼 먼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최종 변론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내란의 증언과 증거를 흔들려던 윤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변론이 거듭될수록 위헌과 위법의 정황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심판 최대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냐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런 적 없다고 방어했습니다.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대통령 지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국회에 투입된 수방사 지휘관도 상관이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이 전화해 국회의원 잡아들이라고 6차례 닥달했다고 자신이 검찰에 진술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유일하게 증인으로 2번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명단의 신빙성을 공격하며 공작이라고 몰아붙였지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전달된 다른 명단들과 대부분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무슨 대법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렇게 하다가 이름은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이 어떤 명단을 읽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평화적 계엄이라고도 했습니다.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건 금세 드러났습니다.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자신이었다면서 부정선거 의혹 점검 차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그날 밤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을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증언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배한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헌재 심판이 거듭될수록 비상계엄이 얼마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는가 하면 포고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스스로 위헌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엄격합니다. 손실이나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요건도 아닌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선포했다면 헌법과 계엄법을 어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중국 배후설까지 제기하며 부정선거론을 계엄 이유로 부각시키려 했지만 자기들이 부른 증인의 동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와 연계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부정선거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지만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제대로 심의했는지는 여러 차례 따져 물었습니다. 그날 그 회의는 22시 22분까지 약 5분간 진행이 되었고 그때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거죠. 의정관은.
김용현, 이상민 두 전직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충암고 출신 3명은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안건 설명도 회의록도 부서도 개회나 폐회 선언도 없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국정 2인자는 간담회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간담회로 본다는 표현은 개의 및 종료 절차, 간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국회 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계엄의 위법성을 뒷받침할 문건도 속속 확인됐습니다. 어디 위에 집무실 대통령 탁자에 그 단전 단수의 소방청장 문구도 있었습니까? 제일 머릿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이 명시된 최상목 문건도 실체가 드러나 계엄군을 투입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서기 전 내부에서 체포를 막는 게 위법할 수 있다고 검토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체포 방해를 주도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문건을 함께 제출했는데요. 검찰은 3번째 영장마저 돌려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 방해 아닌가요? 송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아섰던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법원이 내준 영장 집행을 막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을 지키려 했을 뿐 체포 저지가 범죄라고 인식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할 핵심 물증을 경찰이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영장 집행 저지의 위법성을 검토한 경호처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은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신 다른 보완 조치를 찾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보완 수사하라며 김성훈 차장 영장을 2차례, 이 본부장 영장을 1차례 각각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장을 반박할 핵심 물증까지 확보한 경찰이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돌려보냈습니다. 반려 사유는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기엔 부족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것. 경호처가 이미 위법성 검토를 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에 물증까지 나왔는데도 잇따른 구속영장 반려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 측에선 진술과 물증까지 확보해도 검찰이 받아주지 않는다며 사실상 수사 방해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명태균 씨 스마트폰에 실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SNS에 창원교도소에서 명 씨를 접견하고 왔다며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스마트폰 석대와 로봇 모양의 USB 사진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전화기에 송쇠프, 장어집 다 나온다며 카피본이 있고 어느 시점에 터뜨릴 거냐만 남았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명 씨의 변호인은 명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국집 송쇠프와 장어집 등에서 4차례 만났다고 주장했고 오 시장 측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사흘 앞두고 거리로 나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도 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장외 집회를 열고 공개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종식,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경복궁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조속히 파면하라!
집회를 연 윤석열 즉각 퇴진 비상행동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 잔당들은 윤 대통령의 복귀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만 드러나니까 아예 싹 쓸어버리자 하고 계엄을 한 것입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여 내란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른 오후 헌재 앞 안국역에서 시작한 탄핵 촉구 집회는 도보 행진을 거쳐 경복궁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윤 대통령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그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되게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들이 군대에 있다는 아버지는 계엄 당시 총든 아들과 대치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며 하루빨리 탄핵 정국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그다음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렇게 고생하고 마음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도 헌재 앞에 총집결했습니다. 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장외 집회를 연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를 위해 파면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헌재 마지막 판결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에도 반대하고 있다며 내란 동조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동조 정당,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지금도 윤석열의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들 밥그릇에만 관심입니다. 비상행동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절에도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전광훈 씨는 오늘도 헌법재판소를 해산시키자는 반헌법적인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과 단체장들도 탄핵 반대 집회에 몰려가 헌재를 공격하는 극우단체의 선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류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를 든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단에 오른 전광훈 씨는 헌법재판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반헌법적 주장을 서슴지 않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이루어지면 첫째, 공수처 저거 해산시킬 수 있어 없어요. 지금 장난치고 있는 헌법재판소 그것들 좌파 애들 걔들요 자를 수 있어 없어요. 3.1절엔 수만 명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던 경찰과 국회의원, 공무원들을 다 날려야 한다며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이번에 배신자들 싹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 저항권이 되면 땅의 하나님이요 다 날릴 수 있는 거예요. 대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합류했습니다. 앞서 전광훈 씨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던 윤상현 의원은 오전에는 청주, 오후에는 대전과 서울 광화문 집회까지 하루 3차례 집회에 참석하며 헌정 질서를 흔드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또 영장 청구하고 발부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이 불법인 거 아시죠? 검찰이 동조하고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 불공정의 대명사 잘 아시죠?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 서철모, 최충규, 박희조 구청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도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랐습니다. 장동혁 의원 역시 헌재 깎아내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편법재판소가 이 반법치주의에 마침표를 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충북도청 앞에선 국민의힘 4선 박덕흠 의원과 이종배 엄태영 의원,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등이 우르르 참석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앞두고 결집에 나선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 극우 단체들은 윤 대통령 석방을 외치며
3.1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회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헌재를 흔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미국까지 가서 미국 보수 진영 최대 행사에 참석해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고 한국이 친중 국가가 될 거라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톱을 치켜드는 쇼에 가까운 진기한 행동을 했던 무대는 미국의 CPAC, 이른바 보수정치 행동회의로 불리는 행사입니다. 이 회의는 미국 보수 진영의 최대 연례 행사로 주요 정책과 선거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부스를 구매해 다양한 주장을 펴는데 한국에서 온 KCPAC, 즉 한국보수주의연합도 제법 큰 돈을 썼는지 널찍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내걸고 한국에선 부정선거가 여러 번 있었다며 미국인들을 붙잡습니다. 이런 주장은 기조 발표에서도 이어집니다. President Yoon indeed has been called the Donald Trump of Asia, and he declared martial law in order to try to seize evidence. 윤 대통령을 아시아의 트럼프라며 도움을 호소한 이 연설은 광화문 집회에서도 상영됐습니다. 이 단체의 설립자는 한국계 미국인 애니첸,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백만장자입니다. 부정선거론을 펴는 이유를 묻자 답변을 거부하고 자리를 뜹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뷰를 안 하니까. 대표적 부정선거론자인 민경욱 전 의원도 왔는데 역시 취재를 피했습니다. 취재를 거부합니다. MBC는 하지만 몇 시간 뒤 애니체는 본격적으로 부정선거를 설파하는 토론회를 찾아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선 극우 유튜버들에게서나 듣던 일방적 말들이 쏟아집니다. Moon Jae-in was a communist. Now, the current Minju president, he is even more pro-communist. There will be regular election fraud,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ill definitely be behind. Korea will quickly turn into pro-China country. 중국산 장비가 사용돼 부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에도 관객 일부는 무섭다며 솔깃해합니다. Definitely, it was very eye-opening. It's scary. 하지만 오히려 무서운 건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그것도 미국 수도 인근까지 찾아와 내세우는 것. 그리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맹목적 신념일 거라는 쓴소리가 대다수 한인 사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유명 영화의 주인공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계엄을 옹호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해온 극우 유튜버 안병희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경찰서 유리문을 부수고 내부에 진입하려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해온 극우 유튜버 안병희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 대신 빨간 넥타이를 맨 안 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다짜고짜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했습니다. 가짜뉴스 꺼지라고. 어떤 부분에서 가짜뉴스라는 거죠? 경찰은 지난 20일 안 씨를 경찰서 유리문을 부수고 경찰에게 욕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14일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했다가 제지당했는데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경찰은 안 씨가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단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고발당한 인터넷 언론 스카이데일리 기사의 제보자라고 공개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식당 앞 도로에 경찰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식당 안에서 여성 2명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중 식당 주인인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함께 있던 50대 여성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식당 안에 2사람만 있었던 정황을 토대로 부상을 입은 50대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체포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AI 열풍에 전 세계적으로 그래픽카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신제품은 특히 구하기 어렵다 보니 구매할 사람을 추첨하는 행사까지 열렸습니다. 명품 오픈런을 떠오르게 하는 현장을 김건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늦잠이 아쉬운 토요일 아침부터 전자상가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꼼꼼하게 이름을 확인받고 입장하는 사람들. 엔비디아의 고품질 그래픽카드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제 4K 모니터에 이제 좋은 해상도의 게임을 이제 하려고 사러 왔는데 지금 매물이 없다고 들었어요. 좀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쌓여 있는 것들이 최근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카드들입니다. 추첨식을 거쳐서 판매가 진행됩니다. 게이밍용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요. 와이프한테는 아이 인강용으로 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방송 나가도 되나요? 아예 와이프가 못 볼 거야. 보고 나면 이제 큰일 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한 1,500명 중 현장 참여 기회를 얻은 건 200명. 이들을 앞에 두고 추첨식이 시작됩니다. 여러 조작이나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공정하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명 중에서도 딱 35명만 최신 그래픽 카드를 손에 넣었습니다. 네, 돼가지고 좀 기분이 좋네요. 7.8기 정도. 젠슨 황이 직접 소개한 이 그래픽 카드들은 지난달 출시 이후 계속 품귀를 겪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중고 시장에서 2배 비싸게 되팔릴 정도인데 품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샤넬이라든지 디올 이런 명품 백들이 사용했던 전략이기도 해요. 어떤 국가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생산을 확대하지 않거든요.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수인 그래픽 카드. 수천만 원짜리 최고 사양 제품을 찾는 각국 정부와 빅테크부터 수백만 원짜리 제품을 구하려는 개발자와 개인들까지 모두가 AI 쩐의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AI가 그린 그림도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세계 양대 미술품 경매사인 크리스티가 사상 처음으로 AI가 만든 미술품으로 전용 경매를 열었습니다. 5,000명 넘는 예술가들은 AI의 절도를 후원하는 경매를 취소하라며 강력 반발했는데요. 뉴욕에서 나세용 특파원이 논쟁적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사상 첫 AI 미술품 전용 경매가 열렸습니다. 뉴욕 거리에 벚꽃이 피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음성 명령에 따라 AI가 꽃이 핀 거리 모습을 여러 가지로 생성합니다. 유령처럼 보이는 이 초상화 연작은 얼굴 사진 10만 장을 분석한 AI가 다른 AI의 평가를 받으며 그렸습니다. 예상 낙찰가는 최고 25만 달러, 3억 6천만 원입니다. 입찰이 들어올 때마다 AI 로봇이 대형 캔버스를 조금씩 채워나가는 작품도 있습니다. Could you define this kind of work as art? Certainly, if there is imagination, it's not simply a reproduction of reality. 경매사는 이번 경매에 나온 AI 미술품 34점의 낙찰가가 총 9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The market is very ripe for AI art at the moment. This is a major point in the art market, and I would say art history too. 붓과 페인트를 이용한 회화에서 사진으로 그리고 영상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술은 그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하지만 AI 창작물이 예술로 인정받기 위해선 아직 풀어야 될 쟁점이 많습니다. 당장 예술가 5,500여 명이 경매 취소를 요구하는 사안에 동참했습니다. AI가 허락도 없이 기존 작품으로 훈련했다며 경매는 대규모 도둑질에 보상하는 것이라고 문제 삼은 겁니다. 한 참여 작가는 직접 대법원 자신이 만든 모델과 데이터를 썼다고 반박했지만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AI를 창작 활동에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그리고 누구에게 저작권을 부여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It's really hard to draw a line between where the technology begins and where human interaction ends. AI 미술품 경매가 다시 한번 AI를 둘러싼 법적 윤리적 다툼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히토리오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광물 협상이 곧 타결될 것 같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칫 영토도 자원도 모두 뺏긴 채 종전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상 합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자신했습니다. I think we're pretty close. Yeah, I think they want it, and they feel good about it, and it's significant. It's a big deal. 미국은 투자와 안전 보장을 해주는 대가로 우크라이나로부터 히토류 지분의 50%를 넘겨받는 협상 초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초안대로라면 미국이 넘겨받는 자원의 가치는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며 펄쩍 뛰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태도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키스 켈로그 미국 특사와 회담을 마친 뒤 영상연설을 통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직접 밝힌 겁니다. Потрібні сильні угоди з Америкою, угоди, які справді спрацюють. Я доручив працювати швидко і дуже виважено. 광물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젤렌스키의 놀라운 항복이라는 평가를 일찌감치 내놓았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광물 협정이 몇 시간 내에 서명될 것이라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예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조건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으름장을 놓은 뒤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이지만 우크라이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의 협정 참여는 중요하지 않다. 젤렌스키와 푸틴이 만나야 한다 등 말을 바꾸며 종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외신들은 우크라이나가 자칫 영토도 자원도 모두 뺏긴 채 종전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이 오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정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2013년 이후 계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이 정무관을 파견해온 일본 정부는 올해도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보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는 대변인 성명을 냈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연고지 더비로 관심을 모았던 빅매치죠. 프로축구 서울과 안양의 맞대결에서는 서울이 4만 홈 관중 앞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장 린가드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손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K리그1에서 처음 성사된 서울과 안양의 맞대결. 경기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팬들의 응원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영하의 쌀쌀한 날씨에도 4만여 명의 관중이 모였고 서울과 안양 팬들은 과거 연고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얽혔던 악영까지 언급하면서 장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결국은 영고 복귀든 영고 이전이든 결국 이 연고지를 버리고 떠나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자꾸 지난 일로 일단 들먹이는지 잘 모르겠고 안양 팬분들이 별로 안 좋은 별명 뭐 그런 것도 부르고 하니까 거기에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는 안양을 좀 좋지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필승을 다짐한 양팀 선수들이 투지를 발휘해 전반 0대0으로 팽팽했던 승부는 후반 들어 3분 만에 갈렸습니다. 상대 수비에 굴절된 공이 서울 주장 링가드의 오른발을 맞고 안양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올 시즌 자신의 1호 골이자 치열했던 연고지 더비의 균형을 깨뜨린 선제골을 넣은 링가드는 특유의 세리머니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후 후반 34분 루카스가 추가골까지 터뜨린 서울은 안양의 반격을 한 골로 막아내고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건방 떨지 않으려고요. 도전자 입장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끝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죠. 김천은 제주원정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원기종 2대2로 맞선 후반 44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 배구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정규리그 종료 6경기를 남기고 남자부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올 시즌 86.7%의 압도적인 승률을 올려 역대 최단기간 1위 확정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승리하면 정규리그 1위를 일찍 확정지을 수 있는 현대캐피탈. 1세트에서는 우리카드에 고전했습니다.
뒤늦게 따라붙어 투수 접전을 펼쳤지만 주포 레오의 공격이 막혀 결국 1세트를 내줬습니다. 2세트까지 끌려간 현대캐피탈은 강점인 높이를 앞세워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레오와 정광인이 연거푸 우리카드의 공격을 막아내 5연속 득점에 성공했고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어 세트 스코어 1대1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트에서 최강의 면모를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허수봉의 스파이크가 불을 뿜은 데 이어 레오는 강력한 서브까지 꽂아 넣었습니다. 4세트 최민호의 블로킹으로 승부의 마침표를 찍은 현대캐피탈은 6경기를 남겨놓고 7년 만에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고 현재 리그 36경기 체제는 물론 과거 30경기 체제에서도 없었던 역대 최단기간 우승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꾸역꾸역 연승을 계속 이어갔다는 그런 힘든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아직 많은 경기 남았으니까 끝까지 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리그에서 26승 4패, 86.7%의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즌 내내 독주했던 현대캐피탈은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해 구단 통산 5번째이자 2번째 통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오늘 개막한 K리그2에서 나온 인천 무고사 선수의 감각적인 로빙 슛입니다. 골키퍼를 기가 막히게 넘겼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막바지 추위에 대기까지 메마르면서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조 경보인 강원 동해안은 산불 위기 경보도 사흘째 주의 단계입니다. 내일도 차고 건조한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추가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 충청과 호남 지방에 밤까지 제주에는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만큼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휴일 아침 서울과 대구의 수은주가 영하 5도 안팎에 낮 동안에도 체감 추위가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추위는 다음 주 초반부터 힘이 약해지기 시작해서 이후에는 갈수록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충청과 호남, 제주 곳곳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에는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남아있고요. 내일 아침 춘천의 수은주가 영하 10도, 대전도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1도, 전주 3도, 부산은 6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부터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이후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목요일에 10도, 금요일에는 12도까지 오른다는 예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당일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명단은 존재하지 않았고 체포 지시도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 체포 명령을 받고 이송조를 꾸려 출동까지 했다는 그 많은 군인들은 대체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모두가 함께 유령의 말이라도 들었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기엔 증언과 증거가 너무 많지만 이 시대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버젓이 내란이 옹호되고 있는 상황은 한편의 호러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